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서당 이야기 한자 오늘 88강을 시작합니다. 88강 첫 번째 글자는 장군부입니다. 네, 이 글자는 82강 851번에서 제가 보배보를 설명하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순서에 의해서 글자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서 글자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이 있고 열십이 있고 무엇을 담는다는 입 벌릴 감이 있죠? 자, 이 글자는 그림을 본딴 글자입니다. 윗주둥이가 좁고 가로로 길고 세로로 통통한 그 액체를 담는 항아리를 뜻하는 장군부입니다. 윗주둥이가 좁고 가로로 길고 세로로 통통한 그 액체를 담는 항아리를 뜻하는 장군부입니다. 간장이나 술을 담는 항아리 외에도 오줌이 똥을 담는 항아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줌이나 똥을 가득 담아서 지게에 짊어지고 나가서 그걸 밭에다가 뿌려서 거름으로 썼죠. 그때 똥이나 오줌을 모아두던 항아리를 오줌장군, 덩장군, 똥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다음 배울 글자는 질그릇요입니다. 이 글자도 항아리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면 고기 몸 신체를 뜻하는 고기고의 변형이 있고 그리고 앞서 배웠던 항아리를 뜻하는 장군부가 있죠. 네, 이 글자는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흙을 반죽해서 항아리나 그릇을 빚는 그 질그릇요였습니다. 자, 몸을 구부려서 그릇이나 항아리를 빚는 질그릇요입니다. 몸을 구부려서 질그릇이나 항아리를 빚는 질그릇요입니다. 네, 장군부와 질그릇요는 주로 다른 글자와 결합해서 쓰기 때문에 다음 글자 노래요 보겠습니다. 노래 글자 구조를 보면 말씀원이 있고 앞서 배웠던 질그릇요가 있죠. 자, 이 글자의 의미는 노랫말이 항아리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는 뜻이죠. 잘 들어보면 비브라토 되어서 바이브레이션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글자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노랫말이 항아리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그 바이브레이션이 되는 노랫요입니다. 노랫말이 항아리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소리, 바이브레이션 되는 노래요입니다. 네, 노랫말이 항아리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소리가 이 비브라토 바이브레이션인데 여러분들 느껴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간장을 새로 담기 위해서 간장 커다란 항아리를 씻혀두었는데 거기 2, 3일 동안 햇빛에 말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머리를 대고 소리를 지르니까 소리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을 노래 불렀는데 제가 비브라토나 바이브레이션이 안 되는 사람인데 아주 잘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거기다 독에다가 머리를 박고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불렀습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노래요가 쓰인 사자성어 중에는 대중가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 대자, 무리중자, 노래가자, 노래요를 써서 여러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죠. 네, 대중들의 흥미를 위주로 한 그 노래가 대중가요입니다. 자, 다음에 배울 글자는 얼굴용, 다물용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집면이 있고 골짜기 곡이 있죠. 네, 집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골짜기는 물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담는다는 뜻, 다물용이 되었고 또 이 글자는 사람의 얼굴 모양을 본떴어요. 상투꼭지가 있고 또 머리 상투가 있고 그리고 눈이 있고 또 수염이 있네요. 그리고 입의 모양, 얼굴 모양을 본떴고 또 얼굴은 여러 가지 온갖 감정을 담고 있는 것이 얼굴이죠. 그래서 얼굴용입니다. 집에는 사람이 모이고 골짜기에는 물이 모여서 담긴다는 다물용. 얼굴에 온갖 표정이 담긴 얼굴용입니다. 집에는 사람이 모이고 골짜기에는 물이 모여서 담기는 얼굴용, 다물용입니다. 네, 활용 월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꽃화 얼굴용, 달월 모습태를 써서 꽃다운 얼굴과 달 같은 모습인데 아름다운 여자의 고운 그 자태를 일컬어서 활용월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회용 용기 할 때 용기라고 하는 글자가 또 이 글자가 쓰였습니다. 다물용자에 그릇기를 써서 이때는 쓸용이 아닙니다. 다물용 그릇기를 써서 물건을 담는 그릇을 용기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원숭이우입니다. 원숭이우는 제가 1만만 22강을 설명하면서 한번 나왔던 글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서 이 밭점 모양이 원숭이 얼굴이고 그 아래가 두 팔을 모은 모양 그리고 두 발을 벌린 모양이 원숭이우입니다. 글자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네, 밭점 모양의 얼굴에 두 팔 모으고 두 발 벌린 원숭이우입니다. 밭점 모양의 얼굴에 두 팔을 모으고 두 발을 벌린 원숭이우입니다.
네, 이 글자는 주로 다른 글자와 결합하기 때문에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만날 우입니다. 네, 만날 우의 글자 구조는 앞서 배웠던 원숭이 우가 있고 천천히 간다는 쉬엄쉬엄 갈차기 결합되어 있죠. 길을 가다가 원숭이 떼를 우연히 만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원숭이가 지나가도록 지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자에는 우연히 만난다는 뜻도 있지만 상대방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기다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원숭이 떼가 우연히 지나가는 것을 만나게 되었다. 만날 우입니다. 길을 가다가 원숭이 떼가 지나가는 것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기다리고 서 있게 되었다. 만날 우입니다. 네, 만나루가 쓰여진 사자성어 중에 천재일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일천천, 실을제, 한일, 만날우를 써서 천년에 한 번 만난다는 뜻인데 좀처럼 얻기 어려운 그런 좋은 기회를 일컫는 말이 천재일우입니다. 네, 우라고 하는 말도 있죠. 기다릴 때 만날우를 써서 예의를 갖추어서 기다리고 대한다는 뜻이 대우란 뜻입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사람의 숫자를 뜻하는 글자 인원원입니다. 네, 이 글자의 글자 구조를 보면 입구가 있고 조개패가 있죠. 자, 그런데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글자를 기억합니다. 자, 입구 모양은 둥근 이 소토의 윗 모양을 뜻하고 그리고 3단 모양을 뜻하는 글자가 조개패의 윗 모양입니다. 그리고 받친 두 발의 모습이 점 2개로 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둥근 3단 소태 그 받침 이 소태 음식을 해서 몇 명을 먹일 수 있는가 하는 그 사람의 숫자를 뜻하는 글자 인원원입니다. 둥근 3단 소세 받침 이 솥의 음식으로 몇 명이 먹을까? 인원원입니다. 둥근 3단 솥에 받침 이 솥에 음식을 해서 도대체 몇 명이 먹을까? 인원원입니다. 네, 이 글자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인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인의 인원원을 써서 사람의 수효 또 한 때를 이룬 그 여러 사람을 일컬어서 인원이라고 하고 정원이라고 하면 정할 정자에 인원원을 써서 규정에 의해서 미리 정해진 그 인원의 숫자를 정원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이 3단 솥이 둥글다는 것을 강조한 둥글원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큰 네모로 감싸진 것은 아주 둥글다는 것을 딱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배웠던 인원원이 들어가 있죠. 자, 글자 구조 정리하겠습니다. 둥글고 둥근 그 3단 솥의 받침 둥글원입니다. 둥글고 둥근 그 3단 솥의 받침이 둥글원입니다. 둥글원이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원형이라고 하는 말 있죠. 둥글원자의 모양형을 써서 둥근 모양, 원 모양을 원형이라고 하고 원탁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둥글 원자에 높을 탁을 써서 판이 둥근 그 탁자를 원탁이라고 하죠. 네, 다음 글자는 위태할 위입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면 중심을 잃은 사람인이 있고 그리고 언덕엄이 있고 그리고 몸을 구부린다고 하는 병부절이 결합된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중심을 잃고 언덕에서 굴러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태할 위입니다. 사람이 중심을 잃고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는 그 상황을 뜻하는 위태할 위입니다. 네, 이 글자가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는 견위수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볼견, 위태할 위, 줄수, 목숨명을 써서 위험을 보면 목숨을 준다는 뜻인데 목숨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나라의 위태한 지경을 보고 기꺼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 싸운다는 것이 견위수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남길유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귀할기가 있고 천천히 간다는 쉬엄쉬엄 가르치겠죠. 귀할기는 한번 나왔죠. 38강 396번에서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귀할기라고 하는 것은 흑을 이렇게 감싸지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흑덩이다라고 하는 것이 귀할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면 가운데 중에 있고 하늘이 있고 조개패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나누어서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여럿 가운데에서 제일 좋은 재물을 두고 남기고 떠나가는 남길유입니다. 그래서 남기다, 버리다는 뜻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럿 가운데에서 하나 아주 귀한 재물을 남기고 떠나가는 남길유입니다. 남기다, 버리다 이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남길유가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도불습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길도 안이불, 줄습, 남길유를 써서 길에 떨어진 것은 줍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나라가 평화롭고 모든 백성이 매우 정직한 모양을 일컫는 말이 도불습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88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정리해 봅시다. 네, 항아리를 뜻하는 장군부입니다. 윗주둥이가 좁고 가로로 길고 세로로 통통한 그 액체를 담는 항아리 장군부, 장군부. 다음도 항아리를 뜻하는 질그릇요입니다. 몸을 구부려서 그릇이나 항아리를 빚어내는 질그릇요, 질그릇요. 다음은 노래요입니다. 노랫말이
항아리에서 울려 나온 듯한 그 바이브레이션을 뜻하는 노래요, 도네요. 다음은 얼굴용, 담을용입니다. 집은 사람을 담고 골짜기는 물을 담는다는 얼굴용, 담을용. 그리고 사람의 얼굴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다음은 원숭이 우입니다. 밭점 모양의 얼굴과 모은 두 팔, 그리고 벌린 두 발을 뜻하는 원숭이 우, 원숭이 우. 네, 다음은 만날 우입니다. 가다가 원숭이 떼가 지나가는 것을 만나게 된 만날 우, 만날 우. 다음은 인원원입니다. 둥근 3단 소태, 이 받침, 이 소태 음식을 해서 몇 명이 먹을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숫자, 인원원, 인원원. 다음은 둥글원입니다. 둥글고 둥근 그 3단 솥의 받침이 둥글원, 둥글원. 다음은 위태할 위입니다. 중심을 잃은 사람이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는 그 상황이 위태할 위, 위태할 위. 다음은 남길 유입니다. 여럿 가운데에서 제일 귀한 재물을 남기고 떠나가는 남길유, 남길유입니다. 네, 여러분 88강 한자 이야기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두세 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는 89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